자, 얘들아. 아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어를 배웠는데, 알 수 없어요 주어가 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전치사에 걸려있는 것은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A를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A를 주어에 일치시켜서 그것과 동사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예외적으로 이 A를 봤을 때 절대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오브 뒤에 있는 명사까지 봐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B를 주어로 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와 B를 일치시켜서 답을 골라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10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예외를 암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춤 화면으로 돌려서 이 내용을 필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10가지가 입에서 그냥 줄줄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수량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B를 주어로 보자는 거고, 뒤에 만약에 이제 B라는 명사가 나오겠죠? 이 명사를 주어로 봅시다. most of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란 뜻이고, some of는 약간의 이란 뜻이고, none of는 전체 부정이죠. 뭐뭐도 절대 아닌 이거고, all of는 모든 이란 뜻이고요. part of는 뭐뭐의 일부분이고요. the rest of는 뭐뭐의 나머지고요. blah blah percent of, 이 앞에는 이제 숫자가 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퍼센트의 할 때는 percent를 주어로 보지 못하고 of 뒤에 있는 것을 주어로 본다. 그 다음에 분수 of, 분수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 half도 마찬가지죠. the majority of는 대다수의란 뜻인데, 이 대다수의라는 단어도 뒤에 있는 것을 주어로 본다는 거, 얘를 수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필기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what that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공식으로 풀어주는데, 공식이 뭐라고 했죠? 앞보고 뒤보자. 이것도 역시 멈춤 화면으로 해놓고 필기를 해줘야겠지. 앞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선행사,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시 답이 되고요. 없을 경우는 뒤에를 본다. 뒤에를 봤을 때 완전한 절이면 that, 불완전한 절이면 what일 될 텐데, 이때의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을 테니 관계 대명사의 that이거나 또는 동격의 that일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건너온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뜻이므로 얘는 접속사의 that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what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아이템, 형용사 부사 문제. 우리 제시카 고등영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뭐 다 알다시피 공식 다 읊었죠? 뒤 보고 앞 보자. 그래서 먼저 뒤를 본다. 뒤에가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 아주 쉬운 경우가 되겠지만 만약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바로 뒤에 형부 동동, 즉 형용사나 부사, 동사, 동명사가 있을 때에는 부사가 수식을 하죠. 부사는 수식을 위해 태어난 애기 때문에 아주 많은 아이들을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타 품사, 이제 고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인데, 전치사가 있다든가 접속사가 있다든가 뒤에 볼 게 아예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뒤에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앞에 어디를 보라는 거냐? 최종 동사, 마지막 동사를 보라는 건데, 정동사여도 되고 준동사여도 된다고 했죠. 어떤 동사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동사의 형태면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봐서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 동사는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납두고, 불완전 동사는 우리가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완전 동사를 외우자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불완전 동사일 경우에는 답이 형용사가 되겠고, 우리가 외우지 않은 완전 동사는 두 글자니까 부사에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완전 동사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영어에서 불완전이라 하면 당연히 2형식과 5형식을 가리키는데 2형식 동사에는 되다 동사, 유지되다 동사, 감각 동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다 동사에는 뭐 여기 나오죠? be, become, get, grow, run, turn, fall, go, come, make. 이게 다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만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되다 동사도 stay, keep, remain, prove, turn out 이런 동사가 있고 감각 동사 look, seem, appear, sound, feel 이런 게 있고요. 5형식 동사로는 MBCFT, LK가 있는데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live, keep 이런 동사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약자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치 부분,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에 도치가 나왔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배운 도치에는 완전 도치에 해당하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치는 부사구 도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형식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일형식 동사의 부사구 도치가 되겠고요. 보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2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올 경우 주어와 동사의 어순마저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의 도치가 되겠죠. 부정어 도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정어 10종 세트를 우리가 암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10종 세트가 나왔을 경우에 반드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사의 형태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부정어 도치만 따로 빼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동사 도치는 so, neither, n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인데 이때 이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비동사면 똑같이 비동사로 그 다음에 조동사면 조동사로 have, pp면은 have, has, had만 앞으로 써서 대동사 처리해주고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꾼 다음에 앞에 so, neither, nor를 붙여주는 거예요. 앞문장이 만약에 긍정문이었다면 so, 부정문이었다면 neither, nor로 가는 거지. 자, 가정법 도치라는 건 원래 if로 시작해야 가정법 아닙니까? 그쵸? if로 시작하는데 그 if를 생략할 수가 있죠. 어느 경우? 가정법 과거에서 were이라는 동사가 들어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if를 생략하고 were과 주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 주어 had pp로 시작했던 문장인데 모든 가정법 과거에서는 if를 생략할 수가 모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를 생략하고 had를 앞으로 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had 주어 pp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이게 가정법 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치는 정확하게 일단 5가지 명칭, 타이틀부터 기억하고 그 내용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멈춤 화면으로 해놓고 잠시 필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쌤이 이쯤에서 돌발 퀴즈를 낼까 하는데 자 우리 여기서 부정어 도치를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부정어 10종 세트가 뭔지 정확하게 개인톡으로 쌤한테 가장 먼저 답을 남겨주는 학생에게 쌤이 베스킨라빈스 31 기프티콘 아니요 잠깐만 베라는 지금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돼. 그치? 우리가 바이러스가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은 선생님이 당분간은 안 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쏠 테니까 가장 먼저 답을 하는 학생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부터는 베라를 안 먹으려고 해. 31이잖아. 이번에 31번 슈퍼 감염자 알지? 그 신천지 그 여자. 그 여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퍼트린 원흉이 아니겠니? 그래서 쌤이 이번엔 31번이라는 숫자를 엄청 싫어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베스킨라빈스도 안 먹으려고 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좀 다짐했어.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정말로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가장 먼저 답을 하는 학생.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부정어 10종 세트가 뭔지 정확하게 10개를 타이핑해서 선생님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쏠 거야.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보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선생님이 답을
아니, 여기 이름을 얘기할 때까지는. 그래서 더 쫄깃쫄깃한 거야. 하지만 모두 다 도전해보세요. 누가 1등이 될지 모릅니다. 알았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먹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배꼽 페이지로 돌아올 텐데요. 배꼽 페이지는 이제 수동태, 능동태라는 개념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이것도 다 배운 거지만 1번 문제 딱 보니까 appeared입니까? was appeared입니까? 다시 무슨 문제라고요? appeared입니까? was appeared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무슨 문제입니까? BPP로 되어 있는 거 100%가 뭐라고 했어?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수동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했어? 능동태라고 했잖아, 그쵸? 영어에서 말을 하는 방법은 태라고 하는데 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뭐냐고? BPP, GetPP, become PP. 그럼 BPP, GetPP, become PP인 건 100%다 수동태입니까? Yes. 그럼 수동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능동태입니까? Yes. 그쵸. 그렇게 보는데 그럼 당연히 수동태, 능동태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appear이라는 단어는 동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ppear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선생님, 얘는요, 뭐뭐가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에서 본 적 있잖아. 그래서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얘는 1, 2 형식에만 쓰이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돼? 절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자동사라는 건 뭐다?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영어를 이렇게 형식별로 나누면 1, 2, 3, 4, 5형식으로 나누잖아. 근데 여기에서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우리가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 2형식에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3, 4, 5형식에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아닌 타동사지. 근데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쓰인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즉 능동태밖에 없다는 거야. 타동사는 말하기 쓰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비로소 수동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건 사물수 동사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즉 타동사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동사에 해당될 테니 BPP 형태는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겠죠. appear 같은 경우는 무조건 능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appeared가 답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 due to를 갖다가 전치사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be due to 뭐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 to 부정사로 봐야 될 것인지의 해석이 관건이 문제가 되겠는데 meeting to improve our production 우리의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의가 is due to be held tomorrow 어때요? 내일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럴 때는 be due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되겠고요. 3번은 역시 1번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disappear에 대한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똑같지. 이 앞에다가 dis를 붙여서 disappear이 된다고 해도 얘는 사라지다라는 이형식 자동사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자동사니까 수동태 불가동사 BPP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답은 그냥 disappeared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fall하고 fell을 묶고 있지.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fall하고 fell 약간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동사란 말이야. fall은 그냥 떨어지다, 넘어지다 뜻이에요. 하지만 fell은 타동사로서 뭐뭐를 떨어뜨리다, 뭐뭐를 넘어뜨리다에 해당되는 그런 타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fall 같은 경우 뭐라고요? fall, fell, fallen, falling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이때 fall이라는 것은 동사로 뭐뭐가 떨어지다
모모가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사니까 얘는 절대로 수동태 쓸 수 없겠고 그와 반면에 fail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fail 자체가 원형이에요. 원형으로 그래서 fail 규칙 동사죠. fail, failing 하면 얘는 타동사로서 뭐뭐를 있죠?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타인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자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거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므로 falling이 답이 되겠죠. Soldiers were felled by the gunfire like so many leaves falling in the autumn wind. 여기 앞에 있는 felle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문장이네. 군인들이 막 쓰러져 나갔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화약에 의해서. 마치 겨우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막 쓰러져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5번. Go to a fairly quiet place. 꽤나 조용한 장소로 가라. Where you are not likely to be blank. 이렇게 나왔는데 disturb 하면은 뭐뭐를 방해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태인데 지금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므로 수동태 처리해줘야죠. 그래서 be disturbed. 그럼 방해한다는 얘기입니까? 방해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방해받는다는 거죠. 너가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를 풀고 있는데 이 수동태 능동태 개념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자타의 개념인 거예요. 고등학교 처음 와서 배우는 게 자타라고 했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 제시카 고등영어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자타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중3 때 지금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지만 이걸 미리 예습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뭐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 외워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한 뜻을 외우게 되면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이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구분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타를 구별할 수 있고 그 자타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딩의 진짜 실력이지. 그치? 6번 laid.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 정확하게 lie, lay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lie 하면 무조건 거짓말만 생각나면 안 돼. lie 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다는 뜻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는 뜻으로 있다. 그냥 뭐예요?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다보다도 좀 더 빨리 생각나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있다. 그냥 있다. exist, rest, stand, sit. 이런 동사의 의미로 쓰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 lie. 이게 뭐예요? 자동사로서 가가 붙겠죠. 뭐뭐가 있다. 사람이면 뭐야? 누워있다. 사물이면 뭐야? 놓여있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존재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변화. lie, lay, laying, lying.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에 상응하는 단어 원래부터 lay로 태어난 애가 있으니 얘는 바로 타동사겠죠. 그래서 얘는 를이 있겠죠. 뭐뭐를 놓다. 사람이면 눕히다. 이제 눕히다. 알을 낳다. 이런 뜻까지 있단 말이지. 얘는 자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laid, lay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타면은 목적어의 유무부터 일단 확인하는 연습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6번 문제 보면 lay 뒤에 어때요? 목적어 없고요.
무슨 채로 쓰여졌습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죠. 그렇다면 BPP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lay는 아니겠고 late가 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온 건데 Turtle's eggs can be laid. 거북이의 알들은 낳아질 수 있습니다. On land, 육지에. Because they are hard-shelled. 왜냐하면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은 전형적인 수동태 BPP, 그러니까 타동사 중에 골라줘야 되는 이 과거분사형 laid가 답이겠지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조동사와 가정법으로 내려가면 1번 I regret. 힌트 주고 있죠. 나 후회한대. regret 다음엔 ing 오는 거잖아. Having paid a little attention to me. 그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걸 후회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 blank more attention to him. 나 그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았어야 했어요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should have paid, should have paid. 줄여서 should have paid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번으로 가서 to combine. combine이라는 그 기계는 enable farmers. 농부들로 하여금 to rescue crops. 작물들을 구조하게 했습니다. which otherwise blank lost. 그렇지 않았더라면 otherwise의 뜻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작물들을 구했어요. 즉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니까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하고 있는 might have pp. 답은 might have been lost. 이렇게 되겠죠. might 대신에 may를 써도 된다는 걸 알고 있지?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똑같아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He didn't see a ghost. 힌트 주고 있죠. 그는 귀신을 보지 않았대. 분명히 didn't라고 해서 이건 사실을 나열한 거잖아. 그는 귀신을 보지 않았다. 사실은 보지 않았다는 거야. But 그러나 he speaks. 그는 말한다. As if he blank a ghost. 마치 그가 귀신을 본 것처럼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 힌트를 줬어요. didn't see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써줘야 되는 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부분일 테니까 had pp, 즉 had seen a ghost로 가는 게 맞겠죠. 과거에 대한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때는 과거 완료로 가는 것이고 현재에 대한 사실의 반대일 때는 가정법 과거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과거에 대한 사실의 반대는 had pp가 맞습니다. 4번 The city at one time. 이 도시는 한때 blank have been prosperous. 번영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it enjoyed a high level of civilization. 이것이 아주 큰 문명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면 당연히 과거에 이루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번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번영을 했었다. must가 맞겠죠. can't면 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확히 반대말이죠. must have pp와 can't have pp는 정반대말.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는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고요. can'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아주 부정적 추측이 되죠.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라는 그런 뜻이죠. 5번 The bridge should냐 아니면 should the bridge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문제가 나왔고 suddenly collapse. collapse라고 하는 것은 붕괴되다라는 자동사로 동사가 이미 정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뒷문장 보니까 many people on it would die.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다는 사실에 참아내야죠. 첫 번째 동사는 collapse가 나왔고 두 번째 동사는 would die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접관이가 필요한데 지금 접관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 문장이 틀리다는 거야? 아니지. 생략됐다는 거지. 어딘가에 생략됐을 그 접속사가 생략만 된 것이 아니라 생략되면서 다른 어떤 걸 바꿨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뀐 무슨 도치? 아까 했던
가정법도 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맨 앞에 if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if, 주어, should 가정법이었을 텐데 if를 생략하면서 should가 앞으로 도치됐겠죠. 그렇게 봐야지만 말이 맞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 문장은 비문이 돼버려요. 해석하면 만약 그 다리가 갑자기 붕괴된다면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라고 해서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상황을 한번 반대로 가정해 본 거잖아. 가정법이 되겠죠. 그 다음 exercise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전형적인 문제. 1번 The general was determined. 그 장군은 확고했습니다. not to냐, to not이냐 묻고 있잖아. 당연히 not의 위치는 항상 모든 준동사보다 앞에 오죠. 그래서 to not이 아니라 not to allow the enemy's forces a return voyage.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했습니다. 뭐를? 그 적군의 군대가 돌아가는 항해에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2번 The wallet contained only $3 crumpled letter. 그 지갑은 단지 3달러와 구겨진 편지만 들어있었습니다. That seemed blank there for years. 수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편지와 3달러.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contained에 밑줄 쳐봐요. 이미 포함했다라는 말 자체에 과거형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그 지갑 속에 수년 동안 구겨진 편지와 3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은 그 과거보다 언제일까요? 그 이전이겠죠. 이거 뭐라고 해요? 대과거라고 하죠. 물론 정동사일 때는 had pp로 대과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투부정사의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to have pp가 된다.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 어느 때 쓴다? 정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일 때 쓴다. 다 알고 있죠. 정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는 그냥 일반 단순 부정사, to 부정사 쓰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 정동사보다 한 시제가 과거인 것 같다 싶을 때는 to have pp를 쓰는 거다. 지금은 당연히 to have pp를 써야지. 힌트까지 줬잖아. for years라고. 그죠? 수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3번으로 가겠습니다. When you photograph people. 너가 사람들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이네요. to 부정사가 붙는다면 무슨 뜻?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ing가 붙으면 무슨 뜻?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치?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봐야 돼. 딱 보니까 get close to them to exclude unwanted object. 원치 않는 물체를 배제시키기 위해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을 기억해라. 뭔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충고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 적당하겠죠. 4번은 advise. 아까 했던 거예요. 오형식에서요. 이게 뭐예요? 사역동사 아니죠? 준사역동사 아니죠? 지각동사 아니죠? 다 아니에요. advise 우리가 따로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 동사는 뭐야? 6번에 있는 나머지 동사라고 했지. 나머지 동사는 전부 다 to 부정사 처리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to stop 이 동사가 답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an objection to의 관건이 있다는 거야. 동그라미 쳐봐. 이 to를 투부정사의 to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치사의 to로 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keep과 keeping의 형태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object 하면 우리가 외운 적이 있을 텐데 물론 물체라는 뜻의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object 하면은 동사로 뭐를 반대하다 뜻이에요. 근데 얘가 희한하게도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는 거야. 우리말로는 뭐뭐를 반대하다니까 뭔가 타동사 느낌 나잖아, 그치? 근데 주의해야 될 타동사 중에 자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object가 바로 뒤에 목적을 취하지 못하고
to를 반드시 동반해서 뭐뭐에 반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뜻도 우리가 쓸 때 조금 바꿔서 뭐뭐에 반대하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겠죠. 그래서 object to ing. 당연히 이 to는 전치사의 to일 테니까 ing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게 혹시 명사로 변해서 objection으로 바뀐다고 해도 to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objection to ing. 답은 뭡니까? 뒤에 거 keeping이 답이 되겠죠. 자, 6번 she was sad. was sad 밑줄 쳐보세요. 자, 정동사 이미 과거죠. 그녀는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전해줬냐면 to be냐, to have been이냐, 아니면 poor when young 이렇게 나왔잖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전해진 게 이미 과거면 어렸을 때 가난한 거는 훨씬 그보다 전이겠죠.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단순 부정사 쓰는 것이 아니라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지. 그래서 to have been이 답이 됩니다.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한번 또 올라가서 평가원 6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Mr. Brown wants his student to learn math. 브라운 씨는 그의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In the context of real life.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He felt, 그는 느꼈어요. It was not enough. 충분치 않다고. For them, 그들이 just to work out problems from a book. 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별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o show his student how math could really help them. 앞에 있는 to show는 뭐뭐 하기 위해서겠지. 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He held several contests during the year. 그는 한 해 동안 여러 개의 컨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이때 1번에 밑줄 댐이 되어 있는데 이때 댐은 당연히 학생들을 가리키겠고 이것의 의미상 주어는 math가 됩니다. 의미상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대상도 아니고 하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될 필요 없고 학생들은 당연히 복수형이었기 때문에 댐으로 받는 거는 적당합니다. 그렇죠? The contest allowed his students to have fun. 그 컨테스트들은 학생들을 재미를 느끼게 해줬어요. 이때 allow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동사이기 때문에 to have fun, to 부정사 쓰는 거는 맞겠고요. While they practiced math and raised money. 그들이 수학을 연습하고 돈을 버는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그 컨테스트에서 뭔가를 맞추고 돈도 벌고 막 이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Once he feared a fish roll with marbles. once가 문장 앞에 나왔다 그러면 접속사의 once 생각해서 일단 뭐 하면 if처럼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가 fish roll 그 어항을 marbles 구슬들로 가득 채우고 나면 asked the student to guess how many marbles there were.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슬들이 거기 있는지를 추측해보라고 요청하고 and awarded a free lunch to the winner. 그 승자에게 점심을 무료로 사주었습니다. 3번에 지금 awarded라고 나왔는데 awarded 앞에는 an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 문제일 테고 이 awarded는 앞에 있는 asked 그 다음에 field하고 병렬을 맞춰주면 되겠죠. Another time 그리고 다른 시기에 They entered the contest. 잘 안 보여서 쌤이 너무 가까이 보고 있는데 좀 낙서를 해놓은 관계로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그들은 컨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To guess. 추측하기 위해서. How many soda cans the back of a pickup truck was held?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한번 체크를 how many부터 한번 해볼게요. How many soda cans? 무슨 뜻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얼마나 많은 청량음료 캔들을 이거잖아, 그치? 깡통들을. 주어 여기까지. 자,
How many soda cans에 밑줄 치고 의문사라고 한번 써볼까요? 의문사. 왜냐하면 how many만이 의문사가 아닙니다. how many가 동반하고 있는 이 수식 어구까지를 전부 다 의문사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제? 그래서 how many soda cans가 의문사고 주어는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the back of a pickup truck.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 뭔지 알지? 약간 짐 싣는 칸이 있는 그런 트럭인데 그 트럭의 뒷부분이 was held. 실릴 수 있는지 하면서 동사가 지금 나왔어요. 의주도 이렇게 된 거거든.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간접의 부분의 어순이라고 하는 의주동이 나왔는데 과연 이 문장이 맞느냐 하면서 여기 이제 4번 딱 찍혀 있잖아요. was held면 당연히 수동태 문장이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 목적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마리 수다캔즈가 의문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문사이자 뭡니까?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죠. held라는 게 결국에 싣는다는 건데 가지고 있는다는 건데 뭘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야? 깡통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잖아. 그 트럭이 얼마나 많은 깡통을 실을 수 있는지를 추측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held의 목적어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의문사와 함께 같이 튀어나갔을 뿐이다라는 거죠. 문장 앞으로 튀어나갔을 의문사 때문에, 이제 의주동 때문에 같이 튀어나갔을 뿐이지 목적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얘를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was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held만 남겨야 됩니다. 그죠? 네, 능동태로.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어. 그쵸? 얼마나 많은 소다캔을 픽업 트럭의 뒷부분이 실을 수 있는지를 추측해보라는 컨테스트를 열었습니다. To win, 이기기 위해서 they had to practice their skills. 그들은 그들의 기술을 키워야만 했어요. At estimating, 추산하고, multiplying, 곱하기 하고, dividing, 나누고, and measuring,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 They used most of the prize money. 그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상금을 for an end of the year field trip. 바로 연말에 있는 현장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most of는 맞죠? most of the prize money. 틀린 거 없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들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rchaeologist Mark under the first set out last year. 아르케올로지스트는 고고학자죠. 고고학자 마크는 작년에 착수했습니다. To explore remote cliffside caves in Nepal Mustang District. 무스탕 디스트릭트에 있는 그 네팔의 무스탕 지역에 있는 절벽 동굴을 탐험하기로 한 거야. Aiming to find. 찾으려는 목적을 가진 채 human remains. 인간 유물이겠죠. Near an ancient settlement. 정착지 근처에서 high in the Himalayas.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있는 고대 정착지 근처에서 이런 얘기인데 high가 나왔잖아 얘들아. high는 여기 뭘로 봐야 돼요? 형용사로 봐야죠. 높은, 그죠? high in the Himalaya. 만약에 high가 한 단어만 있었다면 ancient 앞으로 갔겠지만 high in the Himalayas 하면서 지금 형용사 구가 4단어가 동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보다 뒤로 가서 후치 수식을 하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말라야 높은 곳에 있는 고대 정착지 이렇게 해서 니은 받침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좀 적당하죠. 틀린 거 없겠고 almost at once 거의 즉시 he came face to face 그는 직면하게 되었어요. With what he was seeking 그가 찾고 있던 것과 이때 what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앞보고 뒤보자 앞에 손에서 없고요 뒷문장 불완전하죠. seek 추구하다 찾다는 뜻인데 찾다의 목적 없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what이 들어맞죠. 2번도 맞습니다. Sticking out from the rock 그 돌에 붙어있는 채로 a skull was looking at him right 그 두개골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대. 그치?
as he was looking at it. 그가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가 그를 보고 있었을 때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as는 뭐 여러 가지로 다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 틀린 거 없고요. The scar dating back perhaps 2,500 years was among many human bones piled inside several burial caves. 그 두개골은요. 아마도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람들 많은 뼈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뼈를 또 수식해요. 근데 bone이라고 하는 뼈가 뭔가를 쌓는 게 아니라 쌓아진 뼈가 될 테지. 그러니까 pile, 쌓다라는 이 동사를 수동형으로 바꿔서 piled라고 쓴 건 맞습니다. 그죠? 어디에 쌓여 있었대요? Inside several burial caves. 몇몇 매장 동굴들 안에 쌓여진 인간 뼈 사이에 있었다. 이런 얘기야. Underperformer and his team. 그의 팀은 hope that. 희망하고 있습니다. DNA analysis will pinpoint origins of its isolated region. 그의 그런 DNA 분석이 그 외딴 지역에 있는 이 거주자들의 기원을 pinpoint, 정확히 찾아내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콤마 후. 그리고 그들은 이때 후는 바로 앞에 있는 inhabitants, 거주자들을 얘기하겠고 그들은 have migrated from the Tibetan Plateau and Southern Point. 바로 그 티베트 고원에서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동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고대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 그 뼈들의 주인공인 그 거주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주를 하는 도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부분이면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might have pp로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5번 might have migrated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might는 may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어쨌든 have pp를 붙여줘야 됩니다. 답은 5번.